죽음의 백조 랜서 폭격기가 북한 북방 한계선이죠. NLL을 넘어서 이북까지 진출한 것 단순한 무력 시위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공해상에는 이들 외에 조기 경보기, 헬기, 수송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까지 함께 떴습니다. 각각의 항공기들에는 모두 역할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분석해 봤더니 사실상 이번 작전은 김정은 참수작전의 풀스토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3일 출격했던 비원비 폭격기 편대를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비원비 폭격기, 먼저 살펴본 것처럼 출격하면 북한 미사일 기지 그리고 레이더 기지를 폭탄으로 초토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대에서 함께 따라갔던 6대 F-15C 전투기, 비원비 폭격기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그기들을 공중에서 제압하는 제공권 장악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전투기들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갔던 비행기들, 도대체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이 수송기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원비 폭격기가 가는데 수송기가 왜 따라갔을까요? 바로 델타포스와 데브그루 등 참수 부대가 이 수송기 안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공중급유기나 다른 비행기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기가 왜 이번 작전에 투입이 됐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참수부대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급유기. 헬기나 전투기가 작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에서 급유하는 공중급유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무언가 긴 작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경보기는 이 모든 상황, 북한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해서 이 작전이 수행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격한 비원비 폭격기의 출격은 참수부대 작전, 즉 김정은 암살 또는 체포 작전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 비원비 폭격기.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초토화한다. 어떤 시나리오 첫 번째 단계입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공격 편대군인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오늘 아침 보도에 우리 동아일보 보도에 이런 게 나왔어요. B1B와 F-15만 들어간 게 아니고 네. 헬기와 방금 말씀해준 이런 자선들이 쭉 다 들어갔다. 이건 바로 참수작전이구나. 네. 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도발을 하면 B1B와 F-15가 이렇게 선회를 하고 가고 또 태백에 투하를 하고 가고 폭탄 투하를 하고 가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그 연장이겠지. 네. NLL을 넘어간 어떤 그게 상징 효과겠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이 동원된 전력은 전형적으로 요인을 암살하고 체포하고 퇴출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전자전기가 아까 북한의 원산에 탐지거리 한 300km 정도 되는 SA-5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있어요. 그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제밍시켜버립니다. 네. 전자전기가. 그래서 지글지글 레이더가 잘 안 되겠죠. 우리 라디오 주파수 잘 안 되듯이.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B1B가 들어가서 그 레이더 기지를 폭파하고 또 뭔가 참수작전을 해야 할 요인이 있는 곳 주변의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북한의 미그-29가 달려오면 B1B는 공중전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F-15들이 그것을 막아주죠. 그걸 제공전투 임무라고 하는데 막아주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B1B가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을 했으니까 이른바 군사작전 용어로 뭐라면 회랑이 생겼습니다. 회랑. 어느 일정한 어떤 통로에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전혀 없는 네. 그런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네. 통로에 수송기가 들어갑니다. 수송기가 들어가서 그 통로에서 낙하산으로 데브그루나 델타포스를 떨어뜨리죠. 네. 그러면 낙하산에서 떨어뜨린 그 데브그루나 델타포스가 작전을 수행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B1B 폭격기가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까요? 자, 혹시나 북한 측에서 날아오는 미그 전투기들, 자, 이런 전투기들을 F-16C 전투기 6대가 예. 제공권을 장악한다. 글쎄요, 북한의 미그기들 F-15C 전투기 6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북한 전력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하긴 좀 힘듭니다. 부족하지만 요번에 이제 6대 가는 것은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 전역을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 두세 배 이상 더 들어가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함께 따라갔던 수송기를 통해서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제공권을 장악한 뒤에 참수부대가 북한 안으로 들어간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정도로 초토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비원비에 61톤의 폭탄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 61톤의 폭탄이면 그것도 이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제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랑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수송기가 들어가서 대북으로가 뭐냐면은 미국의 해군 네이비 실의 특수부대, 데트러 부대고, 또 델타 포스는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의 데테러 특수부대예요. 아마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던 부대가 대북그루인데, 그런 팀들이 공중 강습에서 낙하합니다. 충분한 능력이 그것을 제공해줄 능력이 비원비에는 있고, 네네. 지금은 시범이니까 한 대가 왔지만 물론 실전을 한다면 여러 대가 오는 그런 편대군들을 형성해서 여러 방면에서 해버리겠죠. 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수송기 말고 헬기가 또 동원이 됐었거든요. 그 헬기가 동원됐던 그 이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수작전, 김정은과 요인 암살 또는 체포를 마친 부대가 복귀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게 헬기라고요. 저 헬기는요, 우리는 저런 걸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표면에 거의 붙어서 한 30m 정도 붙어가지고 날아서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도 안 되는 건 헬기이기 때문에, 네. 특수전 임무를 완수한 그 병력들을 싣고 우리나라 쪽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헬기들이기 때문에, 네. 잠수부대 교환에 아주 가장 적당한 그런 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중급유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 합니까? 비원비는 네. 공중급유 없이 괌에서부터 여기까지 작전하고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덩치가 네. 크니까요. 네. F-15C 같은 경우도 전투 행동 반경이 한 1200에서 150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충분하게 작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큰 헬기라도 네. 헬기는 항속거리가 짧아요. 네. 한 4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날아온다 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요인을 암살한 이 대북으로나 델타포스 또 생포를 한 요인을 태우고 오려고 하면은 공중급유를 한 번에서 두 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의 작전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했다는 거는 반드시 잡아오겠다. 잠시만요. 근데 헬기는 프로펠러도 여러 개가 달려있고 네. 하기 때문에 비행기처럼 급유를 하는 게 쉬운가 생각도 드는데 헬기도 공중급유가 가능한가요? 있습니다. 미국의 그래요? 특수전 헬기들은 전부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게끔 아하. 다 개조가 다 되어 있고, 네. 미 공군 공중급유기는 이 헬기에는 급유를 할 수가 없는데 미 해군 급유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요 단계들, 그러니까 이번에 23일에 북한 NLL까지 넘어갔던 B1B 폭격기 편대는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폭격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고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참수부대, 그러니까 김정은을 암살, 체포할 수 있는 참수부대 작전. B1B 폭격기가 먼저 레이더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제공권을 장악한 다음 수송기를 통해서 참수부대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는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겠죠. 그 다음에 헬기까지 투입돼서 참수부대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작전까지. 단순히 B1B 폭격기가 출격했던 이유가 폭격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었다. 참수부대 작전이었다. 자, 이게 만약에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북한이 이 스토리를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있는 상태겠죠? 23일 날 밤 11시 30분에 이
북한 지역으로 이제 랜스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1시간 후에 리영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을 했죠. 네. 거기에 자기가 참수란 소리를 합니다. 아하. 잠수를 하거나 네. 선제 공격을 하면은 군사적 옵션하면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 소리가 나온 것이 네. 아마도 자기들도 미국의 작전이 참수 작전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참수작전,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참수작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지금 굉장히 북핵이나 그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걸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을까. 네.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그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격을 내릴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북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아하.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참수작전의 어떤 그 효용성 네. 이것은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비원비 폭격기 편대가 이번에 23일 출동했던 그 속뜻은 참수작전을 연습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벌어지는 작전인 거죠. 그렇죠. 저걸 만약에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했다면 이 작전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렇죠. 일단은 김정은이가 바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22일 날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그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군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한 그 파괴를 얘기했으면은 완전한 파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작전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비완비가 들어가서 평양 정도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과실한 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이 작전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완전한 파괴에 네. 공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특이한 이야기를 이번 취재하다가 또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비원비 폭격기 편대가 출동했던 것은 연습에 불과하고 만에 하나 실전이 벌어져서 실제 작전이 수행된다면 비원비 폭격기 대신 B-2 폭격기가 투입되고 F-15C 전투기 대신 F-22 랩터 전투기가 투입될 것이다. 이건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자, 이제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무기들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네. B-1B 다음에 후속 모델로 나온 게 B-2예요. 네. F-15 후속 모델 F-22입니다. 아하, 더 좋은 것들이 그렇죠. 출동한다는 그 거군요. 모델의 대체하는 후속 모델들입니다. 방금 네. 말씀드린 게 당연히 성능이 더 좋다는 거고 무슨 성능이냐? 둘 다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B-1B나 이런 그 무기 체계들이 들어가서 참수 작전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북한의 방공망을 제압해야 됩니다. 네. SA5, SA2, SA3 북한의 방공망이 아주 많은데 그걸 제거를 다 하고 회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투기 폭격기들은 그거 없이 바로 가서 폭격을 해서 이 벙커 버스트를 꽂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잡히기 안 때문에 잡히죠. 다른 이제 이건 참수가 아니고 그냥 폭격을 통해서 제거만 해버리는 작전을 하려면 오늘 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실질적인 북한 김정은 참수 작전을 연습한 비연비 폭격기의 훈련,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전략 무기들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돼 있고 이게 만약에 훈련을 나선다 그러면 김정은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벙커로 빨리 들어가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23일 북한 NLL까지 넘어갔던 비연비 폭격기 단순한 폭격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하늘로 떠올랐던 모든 비행기들의 역할을 오늘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김정은 참수작전을 훈련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